최근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 BYD가 한국 시장 진출을 선언하며 몇 년 안에 한국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전기차를 우습게 보며 BYD 전기차를 자랑스럽게 내놓은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자신감과 달리 한국인들이 싸늘한 태도를 보이자 중국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심지어 형편없는 중국차의 퀄리티까지 속속 폭로되며 중국이 중국했다는 비난마저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자신을 포장한 것과 달리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버리고 만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전기차를 볼 수 있을 만큼 그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178만 대를 판매하며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한 곳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주는 브랜드 가치에 반한 많은 이들이 큰돈을 주고서라도 테슬라 전기차를 구입한 덕분이죠. 그 다음 순위는 놀랍게도 BYD입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사가 작년 176만 대를 판매하며 테슬라를 바짝 뒤쫓고 있는 것이죠. 이런 BYD의 약진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격이죠. 다른 브랜드가 내놓은 전기차에 비해 저렴한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먹힌 건데요. 경기 불황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상황에 비싼 차보다 저렴한 차에 눈길이 가는 것을 이용 BYD는 높은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물량 공세와 외부 홍보 활동으로 많은 돈을 쓰며 고객들을 모집한 것이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러 요인이 결합되면서 BYD는 작년 한 해 테슬라를 넘볼 정도로 성장세를 기록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자신감이 붙은 BYD는 놀라운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 시장에 BYD가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나서며 출사표를 던진 것이죠. 최근 BYD는 준중형 SUV 모델인 아토3를 주력 모델로 잡고 한국에 전기차를 판매하겠다고 야심을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이런 선언이 이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국내 전기차 브랜드들이 자리 잡고 있는 한국 시장을 중국 전기차 기업이 뚫겠다고 나선 건 엄청난 야심과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란 분석인데요. 실제로 BYD가 자신만만했던 이유는 있었습니다. 스펙과 안전성, 가격에 있어서 한국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덕분에 초반에 준비한 물량 1000대가 다 팔렸다는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국내 고객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듯했죠. 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 중국차의 심각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일단 BYD는 제조에 있어 안전성을 중시한다고 밝히며 수만 명의 개발 인력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었습니다. 작년 9월 BYD가 겪은 대규모 리콜 사태가 대표적인데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BYD 차량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리콜을 지시해 국내외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죠.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정부는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감추거나 뒤에서 몰래 시정명령을 내리는 편인데 이번 BYD 결함은 대놓고 시정명령을 내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작년 초부터 BYD 차량으로 인한 화재와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 발단이었죠.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BYD 전기차를 운전하다가 택시 운전사가 누전을 느껴 안전벨트를 풀고 밖으로 나가던 도중 의식불명 상태로 빠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한국 뉴스에도 이 영상이 퍼질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그때마다 BYD 추군 문제를 감추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새 것이나 다름없는 차량에서 누전 문제가 발생하면 해외 판매가 급감할 것이 뻔한 상황이기에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처를 사용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도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자 아예 정부에서 나서서 공개적으로 리콜 명령을 내리며 시정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안전 문제 외에도 알 수 없는 문제로 인해 BYD를 믿을 수 없다는 해외 소비자의 클레임도 적지 않았죠. 올해 초 여러 해외 커뮤니티에서 BYD 차를 구입한 뒤 이상한 가루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온 것이 시작이는데요. 사실 공조기 작동 시 송풍구를 통해 흰색 가루가 나오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객들이 BYD에게 시정할 것을 요청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BYD는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죠. 가루는 아무 문제가 없고 위독한 물질이 아니라는 대답을 내놓으며 모르쇠로 일관한 건데요. 이 밖에도 여러 자동차 유튜버들이 BYD 차량을 검토해본 결과 주요 부품에서 녹이 쓴 것을 확인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에서 녹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결함으로 리콜을 해서 시정 조치를 해야 하는 문제지만 이때도 BYD는 사태를 덮기에만 급급했죠. BYD가 스스로 자신 있게 공개한 배터리도 뜯어보면 문제가 많은 배터리인데요. 극저온 상태에서 배터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한국 시장에서는 치명적인 결함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성능 테스트를 할 때 실험실 저온 주행 측정 온도는 대략 영하 5도에서 10도 사이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어림도 없는 추위죠. 영하 10도를 밑도는 일이 빈번한 한국에서 BYD는 제대로 된 주행 능력을 선보일 수 없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겨울의 경우 배터리 점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동도 킬 수 없거나 시동을 설사 키더라도 주행하다가 멈춰설 가능성이 높은 셈이죠.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과도 맞지 않은 충전 방식도 문제입니다. BYD가 자랑하는 LFP 배터리는 전압차가 큰 특성을 지녔기에 급속 충전보다 완속 충전을 권장하는데요. 만약 무리하게 급속 충전을 사용하면 주행거리 표시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충전 방식은 알다시피 빨리빨리 민족인 한국인들에게 익숙해질래야 익숙해질 수 없는 방식으로 보이죠.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오류도 잦은데요. 운행을 마치고 전원을 껐을 때 라디오가 저절로 켜지는 문제나 지도 앱 사용 시 경로 음성 안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오류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보면 겉으로만 괜찮은 척을 하며 판매량을 억지로 늘리고 있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겪은 피해는 소비자 책임으로 떠넘기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른 척을 하는 비양심 기업인 셈이죠. 상식적인 기업이라면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 진출을 하면서 규모를 키우는 것이 정상이지만 BYD는 모든 문제를 뒤로 던져버리고 한국 진출에 나서는 등 판매량에 혈안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BYD가 이토록 판매량에 집착하면서 한국 진출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작년까지 판매량 호조를 보이며 잘 나간 것처럼 보였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유럽에서도 중국 전기차에 대해 관세 장벽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산 전기차는 이제 내리막길이라는 소문이 번지고 있죠. 그동안 싼 가격에 여러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흐린 눈으로 중국차를 구매해왔지만 더는 안전 문제와 무지성 덤핑 판매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여러 국가에서 칼을 빼들고 있는 건 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BYD에서 다급하게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을 타깃으로 삼아 전기차 판매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BYD의 완전한 착각이었죠. 누구보다도 눈치 빠르게 좋은 상품을 캐치하는 한국인들에게 저질 퀄리티의 중국산 제품이 통할 리 없었습니다. BYD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한국 소비자들은 BYD의 가격이 아무리 싸더라도 구매할 이유가 없죠. 앞서 설명드렸던 사전 판매 천대도 어디까지나 계약일 뿐 얼마든지 계약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라 실제 구매는 한 대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품질의 한국 전기차를 제쳐두고 중국 차를 구매할 이유는 없는 셈이죠. 비슷한 사례는 사실 더 있습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선보였던 테무나 알리 같은 커머스 업체들도 초반에는 무서운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이제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이 되었는데요. 제 딴에는 값싼 가격에 배달비 무료를 내세우며 한국 소비자 공략에 나섰지만 형편없는 퀄리티의 제품, 안전을 의심하게 만드는 성분이 폭로되며 철저하게 한국 소비자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엔 테무 앱의 이탈률이 평균 40%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러다 퇴출 수순을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솔솔 들려오고 있죠. 시커머스 업체로 대한민국 온라인 플랫폼이 망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 무색하게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거나 값싼 제품을 향해 태무산이라고 칭하는 등 한국에서는 처참한 이미지로 전락했죠. 이렇듯 한국 시장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야심은 한국인들의 싸늘한 반응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당하는 중인데요. 이쯤 되면 중국은 현실을 깨닫고 얕은 속임수나 써가며 해외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드는 것에 주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